It's all because of you, oh you, yeah you.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 학년도 9월 모의평가 생명과학 1의 총평을 맡은 박소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시험을 열심히 치렀죠. 그랬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많은 차이들을 보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선생님이 이거 먼저 띄워주고 시작을 할게요. D-71일, 지금 이게 9월 4일 모의평가를 치른 날짜 기준으로 날짜를 셌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이 거의 다 갔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남은 거는 한 70일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나서 느낀 감정들이 이 중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 요거를 써놨을 때는 시험을 보기 전에 미리 써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분일까? 근데 전체적인 시험 난도를 보고 나니 아마 나 공부한 대로 좀 성적이 올랐어 하는 만족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좀 시험을 잘 보면 커트라인이 올라가니까 등급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근데 이럴 때 좌절하는 친구들 생기죠? 아예 다 같이 어려우면 다 같이 못 보니까 괜찮은데 남들은 쉬웠대, 남들은 잘 봤대, 나는 공부도 한다고 했는데 조금 안 나왔어요. 그럼 나는 안 되나? 포기해야 되나? 내년을 기약해야 되나?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70일이 남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강의도 들으면서 요 시간들을 그래도 잘 이용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6월과 9월에 어떻게 나왔는지 정리를 좀 해서 수능에는 이런 부분이 좀 강조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공부를 해볼까? 이런 방향 제시까지 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봤던 시험 이런 내용으로 요약을 좀 해볼 수 있겠는데, 일부 문항에서 6월 모평보다는 자료가 좀 복잡하게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방어작용에서 우리 실험 항원 ABC를 가지고 한 실험 자체가 굉장히 길었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어렵게 나온 경우가 있었는데, 그리고 일부에서 복합 개념, 4단원에서 여러 개념을 합친 어떤 자료라든지 아니면 1, 3단원의 개념을 섞은 문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큰 특징은 3번인 것 같아요. 지엽적인 부분을 묻는 문항들, 척수신경, 그죠? 엿당, 근육 섬유 이런 부분들에서 좀 허점을 찔렸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단원에서는 전체적으로 좀 평이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한두 문제 정도, 다인자 유전 같은 거, 그런 거에서 좀 까다로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조금은 좀 괜찮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러면 여러 학생들이 좀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어려운 문제도 있긴 있었어요.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단원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단원은 이렇습니다. 6월 모평에서는 식물세포의 구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주제는 핵과 세포벽, 소포체가 나왔죠. 근데 9월 모평에서는 동물세포가 나왔습니다. 리소좀, 세포막, 미토콘드리아. 그러니까 동식물을 다 공부하라는 얘기고요. 지금 좀 눈에 띄는 거는 세포벽이랑 세포막이 나오면서 얘들이 자주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좀 챙겨봐야 한다. 세포벽에서의 주요 내용은 얘가 셀룰로스로 되어 있다는 거. 셀룰로스. 요 정도가 있었고, 여기서는 인지질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얘의 역할이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고 이런 거라는 걸 문제에서는 던져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성물질에서는 물과 단백질, 인지질이 나왔었는데 단백질 그대로 받고 거기다가 DNA까지 추가해서 어렵지는 않은 문항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 단계도 식물의 구성 단계, 동물의 구성 단계 번갈아 나오면서 다 공부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게 했는데, 역시나 전통적으로 물어보는 식물의 조직계, 식물에게만 있는 단계, 그 다음에 동물에게만 있는 기관계라는 단계 나왔고, 약간 지엽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근육 섬유가 무슨 단계인지 물어봤죠? 근육 섬유는 세포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좀 챙길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고 뒤에서 3단원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엿당이 단당륜지, 이당륜지 묻는 문제가 단원 통합형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1단원에서 연계된 문항은 수능 완성 16페이지 1번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솔직히 1단원 문제는 기출문제만 반복해서 푼다고 한다면 거기서 벗어나는 내용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정복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게 2단원일 것 같은데, 일단 문제가 좀 많아요. 문항 수가. 9월 모평 위주로 볼게요. 감수 분열 과정에서 DNA 상대량 표가 나왔는데 저번 6월 모평에서는 그게 그래프로 제시가 됐었어요.
그럼 이번에는 안 나왔느냐? 그게 비분리랑 연결돼서 다른 유형으로 출제가 됐죠. 조금 유형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것은 다인자 유전이 6월 모평에서는 비분리와 함께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연관 문제로 굉장히 확률 계산이 까다로웠다. 그래서 보시면 비분리가 어디 붙을지 모릅니다. 다인자 유전에 붙을 수도 있고요. 요 감수 분열 과정의 상대량 그래프에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럼 문항의 난이도가 확 올라가요. 그런 부분들 대비를 좀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기본적인 개념들 물어보는 문항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9월, 6월에 3단원, 2단원에서 연계된 문항들도 소개를 좀 해야 되겠죠. 연계된 문항 5가지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시고 마지막에 19번 가계도 문항이라고 되어 있는 그거는 2018학년도 6월 모평이랑 수능에서도 그 기억, 니은, 디귿이 1번, 2번, 6번 중에 뭐 한 명인데 DNA 상대량으로 이게 뭔지 찾는 문항이 이미 제시가 된 적이 있거든요. 신유형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습이 부족하다면 선생님이 추가로 제시해 놓은 이런 기출문제도 같이 해결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단원. 그래서 3단원도 전체적으로 많이 어렵지는 않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5번에서 소화와 세포 호흡 물으면서 엿당 얘기를 같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냥 3단원의 지식만으로 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좀 당황했을 수 있고요. 병원체 문제가 조금 매치 문제로 시간이 걸리게 나왔고 삼투압 조절에 대한 혈액량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사람의 신경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렸을 수 있는데 거기서 척수신경에 대해서 좀 지역적으로 물어보면서 당혹감을 느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챙기시고 체온 조절이 지금 6월 모평에 이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체온 조절 봐둬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흥분의 전도가 14, 16번으로 6월, 9월에서 모두 나왔었는데 둘 다 크게 어렵진 않았고요. 6월 모평만이 갖는 어떤 특징은 중간에 전달이 껴있는, 그래서 중간에 속도가 한번 늦춰지는 거에 대해서 개념을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3단원에서는 안 나온 주제 중에 챙겨야 될 주제가 2가지 정도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근수축이 6월, 9월 모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수능에서 안 나온다고 보장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연습을 좀 하기는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ABO식 혈액형 판정. 이 문항도 단독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전에 많이 나왔듯이 그 가계도에 녹여서 출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연계된 문항은 5번, 7번, 9번, 특히 5번 같은 경우에는 2문항의 자료를 같이 섞어가지고 한 문항으로 만들어 놓은 좀 연계 체감률이 높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항들이 나왔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4단원입니다. 4단원은 6월 모평이 좀 더 쉬운 느낌이었어요. 에너지 효율을 계산하는 문제도 좀 식만 알고 있다면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고 생장곡선도 어렵지 않았죠. 그러니까 보통은 두 개체의 경쟁을 많이 다루는데 여기서는 그냥 그 개체군의 성장하는 어떤 조건 2개를 달리하면서 생장곡선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전체적으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18번 같은 좀 까다로운 자료 해석형 문제가 나왔어요. 시간이 약간 걸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번에 여러 가지 개념을 같이 물어보는, 특히 상대 밀도를 생장곡선 내용에 녹여내는 그런 문항이 좀 눈에 띄었고요. 20번은 굉장히 평이했기 때문에 별다른 코멘트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18번, 11번 같은 문제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4단원에서는 2문항이 연계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8번 문항, 요거는 그 수특 문제를 꼭 다시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70페이지 5번 문제 보시고 그 다음에 20번은 원래도 쉬운 문제니까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좀 더 탄탄히 한다는 느낌으로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각 단원별로 한번 경향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평가원에서 제시해주는 예고편을 2편이나 봤잖아요. 그럼 그걸 바탕으로 수능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보자. 첫 번째는 1단원, 3단원에서 보듯이 지엽적인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허를 찌르는 부분에 출제가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 2단원의 출제가 조금 쉬운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너무 부담이 높지 않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성실함을 갖춘 친구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다.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다인자 유전의 변신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인자 유전이 굉장히 다양한 유형으로 아주 고난도로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수능에서도 이미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 기출을 많이 풀어보고
새로운 유형에 대한 예측도 해보면 좋겠죠.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가계도와 흥분의 정도 이름만 봐도 많이들 어려워하는데 얘네가 꼭 어려울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지금 2번에 걸쳐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물론 이 경향이 수능에서도 이어지면 좋겠지만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수능에서 쉬울 거야 하고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잘못된 방향이고, 수능 문제를 받았을 때 얘가 어렵지만은 않을 수 있다. 내가 손을 댈 수 있는 문항일 수도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접근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어려우면 끙끙대다가 넘어가고 다른 문제 먼저 풀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말라는 의미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4단원에서는, 4단원은 원래 전체 개념이 어렵진 않은데 여러 가지를 짬뽕했을 때 또는 새로운 자료가 나왔을 때 약간 해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그런 자료 해석에 좀 중점을 둬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를 해드립니다. 자, 그럼 이거는 좀 이제 큰 틀에서 얘기를 해준 거니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조금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앞으로의 계획은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나의 목표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정리하자.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 1등급 맞을 거예요. 만점 맞을 거예요 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9월 모평까지 끝났는데 지금 아직도 4등급, 5등급, 6등급인데 이런 목표를 잡는 건 허황됐다고 볼 수 있겠죠. 완전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1등급이나 만점이 목표인 친구들은 지금도 꾸준히 1등급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이 친구들은 유지 또는 1등급에서 만점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일 테니까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잘 하시면 되고, 2등급인 친구들은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거나 1등급으로 끌어올리고 싶겠죠? 그러면 취약 부분, 취약 파트를 어떻게든 70일이라는 남은 시간 동안에 다 끌어올리셔야 돼요. 특히 뭐 다인자 유전 이런 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는 그거에 관련된 문제들 싹 모아가지고 한 일주일만 풀어보면 감이 오게 돼 있습니다. 특히 자극의 전도 이런 거는 당연히 정복되는 유형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거고, 선생님이 사실 얘기해주고 싶은 친구들은 3등급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지금 뭐 4에서 그 이하에 있는 친구들은 3등급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목표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위해서 마지막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전체 EBS 커리큘럼의 마지막 강좌 2020 파이널 체크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1단원에서 아직도 누가 이중막이고 누가 단일막인지 외우고 있어요?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그런 거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안 나오는 것들은 선생님이 걷어내 줄 거고, 꼭 봐야 되는 부분들 단원별로 정리를 해줄 겁니다. 우리는 1단원, 3단원, 4단원에 특히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친구들은 강의를 이용해서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아까 2등급 친구들 얘기하면서 꾸준히 틀리는 부분은 파트별로 집중 공략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에서 우리 근수축, 전도 부분의 문제들을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실수가 잦은 거는 방법이 없어요. 모르는 거는 공부하면 되거든요. 이건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부터 우리 수능 완성 뒤에 있는 실전 모의고사 풀 때도 진짜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한 글자 한 글자 따져 읽는 연습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중요해요. 그 다음에 시간 단축 연습, 그 다음에 새로운 교재를 지금 시작하는 거는 좀 위험 부담이 있어요. 이미 수능 특강 수능 완성 3번 이상 돌려봤다 하는 친구들은 뭐 파이널이라든지 파이널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아직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한 번도 제대로 못 봤다, 이제 한 번 볼 예정이다 하는 친구들은 앞으로 그것만 집중해서 기출까지 해서 보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교재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앞으로의 학습 방향은 당연한 얘기죠. 모든 과목에서 수특, 수안의 우수 문항을 다시 보세요. 최소 3번 이상. 연계 교재니까 당연히 봐야 되는 내용. 그 다음에 2018, 19 학년도 작년, 재작년에 6월, 9월 수능 문제를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는 왜 뺐냐면 보통 3개년을 보라고 하는데 우리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1년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저는 2018년도, 2019년도 벌써 3번, 6번의 모의고사 또 수능이잖아요. 요거 보고 올해 거가 이미 2번 있기 때문에 6모, 9모까지 해서 완전히 내 거. 선생님이 문제를 들이밀면 이게 올해 6월 모의고사 문제인지 9월 모의고사 문제인지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 것을 만들어 놓고 수능을 받아들일 준비를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간단하게 단원별로 정리를 했지만 실제로 이 문항 사이사이에 어떤 부분들이 숨어 있었는지는 앞으로 이어지는 해설 강의에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1번으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